질의응답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발표를 듣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최재원 미래구상연구팀장께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기본 계획과 쟁점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기본계획 연구팀을 맡고 있는 대구 경북 연구원 최재원 연구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발표 내용은 크게 5가지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논의 배경, 그리고 필요성, 기본 구상, 그리고 부문별 전략, 그리고 주요 쟁점,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 1차 열린 토론에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 앞부분 1차 열린 토론에서 논의 배경과 행정통합 필요성은 이미 발표를 드렸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고, 오늘 발표는 3번째 기본 구상과 5번째 주요 쟁점을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전략은 향후 3차 열린 토론회에서 좀 더 보강해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의 배경입니다. 왜 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논의가 됐냐? 대구 경북이 행정 분리한 이후에 성과가 크게 나지 않았고, 그리고 경제적 성과도 많이 미치지 못했다는 점, 이에 반해서 수도권은 굉장히 강해지고 수도권과의 격차는 커지고 있다.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계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통합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필요성인데, 지난번에 발표를 드렸지만 행정통합을 해서 우리가 규모를 만들자, 그리고 다양성을 만들자, 그리고 시도로 나누어진 행정 서비스를 좀 더 통합해서 효율성 있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자, 그리고 상생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아예 통합해서 만들어주자, 그리고 대구 경북이 선도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이끌어 나가자라는 필요성으로 그때 발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행정통합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까요? 가장 큰 3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그리고 대구 경북 곳곳에 모든 곳이 다 균형적으로 발전을 하고,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우리의 자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고, 그리고 대구 경북의 통합적으로 했을 때 권역별로 스스로 자신의 특성에 맞는 특화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그리고 대구 경북에 세워질 글로벌 인프라, 신공항을 중심으로 대구 경북의 혁신 역량, 그리고 글로벌 국제적 연결성을 강화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자라는 기본 구상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통합은 크게 한 4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추진되어 갈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신행정, 새로운 행정을, 이 행정통합이니까 새로운 행정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그리고 지역의 역량들을 새롭게 연결해서 지역에 새롭게 구축되는 글로벌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구 경북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자라는 개념입니다. 대구 경북을 크게는 한 3대 권역 정도로 나눠서 북부권, 그리고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권, 그리고 동해안권을 중심으로 하는 동부권, 이렇게 나누어서 발전을 구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핵심 인프라로서 새로운 신공항, 그리고 새로운 포항 영일망 신항을 새로운 인프라로 대구 경북에 추가해서 대구 경북의 글로벌 경쟁력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기 위해서 대구 경북 내에 있는 주요 거점 도시들 간의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60분 내에 1시간 내에 서로 오가고 서로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60분 생활권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대구 경북이 먼저 앞장서서 남부권에 수도권에 대항하는 남부권에 큰 경제권을 만들고 이것이 수도권과 협력하여 장기적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대구 경북을 만들어 나가자.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대구 경북권을 만들어 나가자라는 게 그것이 저희들의 비전입니다. 이를 위하여 이제 각 부문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연구된 것을 저희들이 이 발표 자료에 넣어두었습니다. 오늘은 발표하지는 않되 저희들이 이 발표 자료를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3차 연인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된 토론이 예정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미리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발전 부문은 산업 부분과 과학기술 부문, 농촌 부분, 그리고 문화관광 분야, 그리고 교육 부문, 그리고 사회복지, 보건 부분, 그리고 환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난안전, 이렇게 8개 부분의 지금 부문별 발전 계획이 지금 수립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것들은 초안 부분이고 이것들이 좀 더 발전되어서 3차 열린 토론회에서 토론이 진행될 것입니다. 주요 쟁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쟁점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8가지, 총 10가지 정도 되는데 이것들을 다시 분류를 해서 각각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 경북 가장 큰 문제죠. 대구 경북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통합 형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계획 연구팀은 2가지 안을 제시를 합니다. 먼저 대구 경북 특별광역시, 특별광역시라는 지금 행정 단위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 특별광역시라는 큰 묶음으로 묶고 기존에 있던 자치구 그리고 시군구는 그대로 둡니다. 대신 그렇게 되면 대구시가 수행하고 있던 대구시 내의 8개 구군에 대한 광역행정이 비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당할 광역행정청을 만들어서 대구 경북 특별광역시 아래에 두게 됩니다. 이렇게 행정 통합을 하면 큰 장점이 일단 시도 간 대등한 1대1 통합이 되고 그리고 광역행정 기능을 대구 경북 특별광역시 내에서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도민의 행정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됐을 때 우려는 일단 지금 현재 법상에서는 광역시 아래에 시를 둘 수가 없는데 지금 특별광역시를 만들게 되면 그 안에 경북에 있는 여러 시가 특별광역시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데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연 이 광역행정청을 만든다고 해서 이 광역행정청이 과연 지금 현재 대구광역시가 하고 있는 만큼의 효율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효율적인 행정을 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 안은 대구 경북을 대구 경북 광역자치도로 만들고 지금 대구 광역시를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대구 특수시라는
수준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대구 특수시는 지금 현재 있는 일반시 도산하에 있는 일반시보다는 훨씬 더 큰 기능과 권한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대구 특수시가 지금 광역시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지위가 하락한다라는 그런 한 문제점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자치를 누리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들, 대구시의 8개 시군의 위상이 하락한다. 자치권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된다. 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대구 경북 광역자치도로 합치는 이 안은 이미 많은 연구가 되어 있고, 그리고 행정학계 중심으로 특히 통합을 지지하시는 행정학계 중심으로 많은 학문적 지지와 연구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통합되었을 때 그러면 재정은 어떻게 되느냐? 재정에 대해서 지난 1차 열린 토론에서 굉장히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통합을 하면 자치정부를 굳이 과거에 대구와 경북으로 나누면 대구의 재정 자립도는 떨어지지만 대구의 재정 자주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지방세 체계, 지방세 변화, 그리고 지방소비세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두 개를 나누어서 비교를 했습니다. 왼쪽은 대구 경북 특별광역시 형태고, 오른쪽은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 형태입니다. 지방세 체계에서 대구 경북 특별광역시 체계로 갔을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 조세 체계에서 그대로 지방세는 유지가 됩니다. 다만 지방세가 대구 특별자치도로 가면 대구시가 기초자치단체로 떨어지면서 광역시세가 일반시세로 전환되고, 그리고 자치구가 자치권을 상실하면서 자치구세들이 도세와 그리고 대구시 일반시세로 나뉘어지는 그런 세가 좀 변화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어떻게 되느냐? 특별광역시를 만들면 당연히 경북이랑 합쳐지게 되는 거니까, 대구와 경북이 합쳐지니까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특별광역시의 세수입은 증가하지만 기존 군세에는 변화가 없게 됩니다. 특별자치도를 만들면 특별자치도의 세수입은 증가하겠지만 대구와 경북으로 굳이 나눈다면 대구 특수시는 당연히 세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상당수가 경북 전체적으로 특별광역도로 넘어가게 되니까요. 지방소비세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굉장히 복잡한 산식들이 있어서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것은 통합을 되고 저희들이 이 산식에 들어가는 소비지수 가중치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받도록 특별법을 만들고 특례를 만드냐에 따라서 세수입이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 세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받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것이다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현재 계산한 바로는 저희들이 너무 복잡해서 계산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저희들 결론입니다. 지금 현재 딱 잡아서 이제 반드시 떨어진다, 반드시 올라간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요. 각 시군구의 조정교부금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지금 현재 대구 경북 특별광역시로 가게 되면 변화가 없다. 기본 시군구의 역할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 다만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지방 소비세를 저희들이 좀 더 많이 받게 된다면 그럼 지방 조정교부금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로였을 때도
큰 변화는 없겠지만 다만 대구시만 본다면 대구시에서 봤던 대구시가 일반시로 지위가 변경됨으로써 대구시가 경북에서 조정교부금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광역시세보다는 좀 오히려 적게 받을 수도 있을 수 있다. 적게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정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려는 과연 이 갈등 상황을 우리가 해결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대로서는 단기적으로는 특례를 통해서 이 중복의 역할들을 그대로 당분간 유지시켜 나가되 장기적으로 서서히 슬림화하고 효율화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기대에 섞인 이야기입니다. 기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합청사 위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것이 경북으로 가거나 대구로 가는 것이 아니냐 걱정하십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통합 과정에서 시도민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굳이 통합하지 말고 대구시를 중심으로 대구권 광역자치단체, 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가 1차 열린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균형발전이 더 힘들어진다. 대구권 중심으로 발전이 집중됨으로써 균형발전이 더 힘들어지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구민부 통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 과연 성립하느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견이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 이 행정 정책을 통합함으로써 우리가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론적 측면과 과연 그 지역의 통합 정책 자체가 얼마나 지역 삶에 실제로 영향을 끼치느냐, 즉 산업정책이나 행정정책이 정말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철학의 차이에 따라서 이 규모의 경제 부분은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화를 우선시하면 오히려 북부권을 소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고, 이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정통합으로 크게 봐서 크게 묶어놔야지 행정통합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을 골고루 펼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계획이 과연 또 한 가지 지난 1차 열린 토론에서 나왔던 가장 큰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구체적인 인구 증가나 그런 경제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느냐, 행정 통합을 하면 이 실천 계획이 있느냐라는 그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 행정 통합은 가능성의 문제고, 우리들이 실천은 행정 통합을 하든 행정 통합을 하지 않든 그것은 실천의 문제는 언제나 남는 문제고, 우리가 행정 통합에서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행정 통합을 해서 과연 더 큰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느냐, 가능성의 문제, 가능성과 잠재력의 문제를 봐야 한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서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장 안 남았습니다. 국비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국비에서 손해가 보지 않도록 우리가 특례를 만들면 가능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더 성공 가능성 높고 큰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가져올 수 있다. 중앙정부로부터 획득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추진 과정에 대한 우려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특례법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추진력을 가지고 위해서는 시한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차피 이 공로는 지금 현재
공론화위원회처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공론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갔을 경우에 충분히 특례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 3차 연구 열린 토론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프랑스가 2016년에 행정통합을 했습니다. 과연 그 성과가 나왔느냐? 너무 짧아서 지금 성과가 크게 많이 분석은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통합 후에 통합된 행정구역에서는 주민들의 행복지수와 실업률이 통합하지 않은 지역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좋아졌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만 당장은 이렇게 통합을 하고 나니까 통합된 공통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투입을 위해서 오히려 행정 비용이 효율화되어서 감소하기보다는 초기에는 상승했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행정통합으로 성과가 있었던 사례도 있고 없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행정통합 자체가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통합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제안이 대구 경북을 바꿉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최재원 미래구상 연구팀장께서 우리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기본 계획과 정책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쭉 해주셨습니다. 최재원 팀장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표하실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셨는데 편하게 무대 위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마이크는 바로 소독과 더불어서 위생 커버를 교체할 거고요. 다만 무대 위 공간을 제외한 객석 또는 모든 스태프 여러분들은 지금 방역 지침에 따라서 철저하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